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나 잘해주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직장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아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 나는 좋은 뜻으로 잘해줘도 상대는 나를 호구로 안다. 사람들 때문에 회사 가기 무섭다.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가 제일 어렵다. 이제 이런 계통의 얘기예요. 사실 직장 인간관계가 어렵긴 하죠.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니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비즈니스 관계인데, 사실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 얼굴을 더 마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걸 제대로 해내는 어떤 관심과 노력, 이런 것들이 나의 이제 어떤 직장 생활의 질,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상당히 올려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아질 수 있잖아요. 보통 업무 때문에 회사 가기 싫은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되면 이제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히 조직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3가지를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아무한테나 잘해주진 않는다. 이 사실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주면 고마워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잘해줬어요. 그러면 상대는 내가 생각한 만큼 나한테 보답하거나 더 좋은 관계가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원칙은요,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다예요.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무한테나 잘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잘해주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나요? 예, 바로 그거예요. 상대가 나의 호의를 잘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 그릇만큼 대해주는 거예요. 특히 조직 생활 할 때면. 예를 들어서 시일이 촉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후배 김대리가 며칠 동안 그 막 매달리는 그 자료 작성을 알고 봤더니 엉뚱하게 실수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팀장한테 혼날까봐 이제 막 팀장한테는 비밀로 커버해 주면서 김 과장이 다 도와줘서 끝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김 대리가 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김 대리 하는 말이 과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동료한테도 김 대리가 이제 과장이 엉뚱하게 가르치던 바람에 나만 욕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덜댔대요. 모든 책임이 김 과장한테 떠넘겨졌어요. 이 상황이 뭐예요? 고생하고 원망 듣고 직장 상사한테 질책당하는 이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 과장 스스로 자책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김대리한테 막 너무 서운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는 직장인 의외로 많아요. 원인이 뭘까요? 아무한테나 잘해줘서 그래요. 김대리가 그릇이 아주 작아서 김 과장의 진심 어린 호의를 받아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우린 뭘 잘해줄 때도 그 사람의 그릇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잘해주고 싶다면 상대의 그릇에다가 맞추세요.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는 그 그릇에 담길 만큼 잘해준다. 이걸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김 대리가 뭔가 잘못되면 남의 탓하는 그런 성향인 줄을 김 과장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김 대리가 그렇게 일이 잘못돼서 쩔쩔맬 때 막 팔 걷어붙이고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릇이 작으니까 그 고생을 하게 생겼네. 어떡하냐 김 대리, 내가 야식 쏴줄게. 이거 먹으면서 해. 야식 정도의 어떤 그런 배려,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죠. 알맞는 선배의 배려인 거죠. 그 사람들의 그릇만큼만 잘해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번째, 때로는 무서운 사람이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북극성, 여러분도 보셨나요? 거기에서 강동원 배우가 전지현 배우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문주 씨가 위험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거 한번 패러디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사람의 특징, 뭘까요? 자기만의 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선 넘으면
그렇게 막 흥분하면 싸우지도 않아요. 조용히 그 관계 정리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인 줄 직장 동료가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을 넘지 않아요, 다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선을 동료가 넘었는데도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다고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유형들 어때요? 아, 이 친구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구나 하면서 더 힘들게 해요. 그래서 계속 휘둘리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퇴근길에 거래처에 샘플 주고 설명해주고 가줄래? 니네 집 근처니까? 라고 했어요. 집에 가기 한 정거장 전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래, 제가 할게요.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물론 차에서 한 정거장 전에서 이제 내려서 걸어가서 회사에 가서 그 샘플을 건네주면서 설명하고 다시 와서 이제 차를 타고 또 한 정거장 와야 되니까 결국에 내가 그 선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결국에. 근데 선배가 왔다 가려면 정반대 방향이라서 이제 3시간 걸리니까 내가 해준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배려와 호의가 완전히 상대의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내 일도 아닌데 전혀 나랑 관계없는 업무에 나는 1시간을 정말 루틴처럼 자주 소비하고 선배는 자기 일인데 그냥 나한테 떠맡겨 놓고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이제는 그 일을 이렇게 루틴처럼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선배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에 모함에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상담한 그런 회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용히 그 선배랑 손절하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조용히 손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손절이죠. 그의 괴롭힘에 일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 소모 안 해요. 근데 보면 꼬박꼬박 인사해요.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요. 그 이외에 어떤 감정 소모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조용한 손절이에요. 회사에서도 나를 이유 없이 마음고생하게 만드는 사람 정서적으로 아예 치워버리세요, 그냥. 무책임하게 추측하고 억울하게 비난하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그에 관해서 오래 고민하지 않는 것도 내가 이제 스스로 훈련할 탓이에요. 이런 습관이 나한테 붙으면 저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구나.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거리를 두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쓸데없이 선을 넘거나 하지 않게 돼요. 자기 할 나름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3번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몇 년 전 정말 빅히트를 쳤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받죠, 이 책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그 책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 제목과 책 내용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타인한테 미움받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조직 안에서는 나를 싫어한다는 걸 막 못 참아. 그 자체로 막 상처 입고 막 멘붕돼.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팀장이 됐어요. 막 의욕이 활활 불타올라요. 정말 좋은 리더가 돼 보겠어! 라고 결심하고 직원들한테 막 잘해줘요. 밥도 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시간을 많이 써요. 팀원들한테.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요. 처음 리더가 되면 다들 이제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리더를 팀원들 전원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이제 막 회식하고 팀 회식하고 2차 가고 막 파이팅 외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탕비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전날 팀장 뒷담화하는 팀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저것 친해지고 싶어서 난 물어봤더니 너무 사생활까지 다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저 팀장?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의욕만 앞섰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타입 같아. 뭐 이렇게 뒷담화가 팀장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래도 충격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쿨하게 인정할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김대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김대리가 나한테 그런 뒷담화를 했대요. 그래도 막 또 상처받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게 왜 그게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에요. 근데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사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김 부장 너무 싫어해요. 사람이 너무 메마르고 정이 없어서 싫어요. 회식 끝나고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럼 다들 들어가 이러면서
나를 데려다 주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같은 난지인데도. 어떻게 같은 아파트인데 데려다 주겠다고 안 하지? 내가 그렇게 싫은가? 이러면서 또 막 상처 입어요. 그럴 필요 없죠. 그 사람 정이 없어서 싫다면서요. 그럼 쿨하게 인정해야죠. 왜 상처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싫어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걸 대단히 불편하고 못 받아들이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애쓰셔야 돼요. 타인의 평가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원칙 자기의 마음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훈련해 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고 행동할 때 남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나답게 사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일일이 상처받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나시죠? 좀 더 좋은 일상을 위해서 우리들의 관계는 잘 관리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 오늘 이제 말씀드린 3가지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